최민우 시장의 제1호 업무 지시 사항인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세종시가 시 조례 제정과 국토부 고시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에 4곳에 불과했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전담 약국이 21곳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안시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취임 후 첫 업무 지시 사항이었죠. 행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조례 제정과 국토부 고시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랩마을 7, 8단지입니다. 전체 900세대 규모로 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 했던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330여 세대가 2019년부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가 20%에서 많게는 100% 할증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임대료 할증 철회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최민호 세종시장도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인데 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과 근본적으로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입니다. 시의회 쪽하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갖다가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련 부처에 저희 사정을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법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두 번째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내년 하반기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근거가 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원주민이란 특정인만을 지원하도록 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소득에 관한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세대만 할증 적용하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관련 부처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년 7개월여간의 부시장직을 마무리하고 이임했습니다. 류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따뜻한 포용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류 부시장은 이임사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류 부시장 후임으로는 앞서 2차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천안시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에 4곳에 불과했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전담 약국이 21곳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안시는 의료기관의 처방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치료제 처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전담 약국 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천안의 경우 확진자가 주춤했던 7월과 비교해 이달 치료제 처방 건수는 9.6배 늘었으며 6월과 비교해서는 14.8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모두 111개 병원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달린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굴절차가 출동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올라간 소방관은 물을 이용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올해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만 모두 5,900건. 지난달 2,200건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벌써 2,70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7, 8월 신고 건수만 전체의 약 83%에 달합니다. 벌에 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올해 7, 8월에만 16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렸거나 벌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멀리 피하고 쏘였다면 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한 뒤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위험한 만큼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공직사회 안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입니다. 다만 단순한 민원 친절 대응 사례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은 시 누리집에서 추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엔 지정 판매소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고 필증을 구입해 부착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배출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으로 모바일로 배출 품목을 선택 결제한 후 신고번호나 배출 품목 등 납부 필증을 부여받아 일반 종이에 직접 기재해버리는 방식입니다. 한편 새로운 시스템 개시 준비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배출 신고 시스템은 21일까지만 운영한 뒤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지는 지정 판매소를 통한 신고 필증 구매만 가능합니다.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23일 낮 2시 30분부터 세종문화원에서 노년기 우울증 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년기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 우울증에 관심 갖고 있는 세종 시민을 위해 대면 강좌로 진행됩니다. 초청 강사는 세종 충남대병원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인 이미지 교수가 나설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은 물론 강좌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소음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024년까지 모든 배달용 오토바이를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전기 이륜차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이륜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꺼낸 뒤 충전 스테이션에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 낍니다.
충전을 하느라 기다릴 필요 없이 교환만 하면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전기 2륜차를 쓰지 않는 근본적 이유였던 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 이륜차들이 3시간, 4시간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도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길어도 1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관내 운영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오는 2024년까지 100% 이러한 전기 2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간 참여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신청해 세종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만 6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국비와 시비가 33억 원, 민간 자본도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약 100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운영 중일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0대, 2024년에 400대 등 모두 1000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역시 올해 40기를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기씩 모두 6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2륜차 판매 대여업체,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업체와 배달용 전기 2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라든가 배기가스 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 2륜차가 우리 세종시와 우리 미래의 좋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2륜차 이용 활성화로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를 저감하고 배달업 종사자들은 기름 대신 전기로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은봉에 모두 3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돌봄교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특성화 공간 등을 갖춘 음악특화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될 전망입니다.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은봉 어울샘 도서관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방 월천 도서관은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상 개관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아산 지역 서부권에도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예정 부지는 신창면 남성리 일원으로 도서관과 키즈앤 맘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 수건 사업인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즈앤맘센터 연계 조성으로 도서정보 서비스 역할 수행 및 양육자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 103곳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을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300여 점이 미국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이들 유물은 앞으로 등록과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향에 가까운 산수의 풍경을 부채형 화면, 즉 선면에 담았습니다. 겸재 정선이 노년기에 그린 작품으로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필력이 돋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된 면에 이제 산수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60대 경제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마리 사슴과 학, 구름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음보 김기창의 판화 작품과 독수리, 말, 닭 등 8가지 동물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심전 안중식의 화조영모도 시폭병풍,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각종 도자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회화와 도자기 등 300점이 넘는 유물이 세종시로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하고 계시는 김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아주 연로하셔서 91세시더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유물 324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겸재의 선면산수도는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 유물들에 대해 우선 등록과 보존 처리를 거쳐 전이면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한 후 2025년 건립되는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물이 국립 대형 박물관이 아닌 우리 시에 자리 잡은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우량 외투 기업 2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생산기업과 산업용 축전지 생산기업 등 2곳으로 모두 4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규 또는 증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은 앞으로 정관에 따라 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 분양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적리 일원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세종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12일 그리고 이달 11일 세 차례에 걸쳐 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 일대를 탐사한 결과 맹꽁이 집단 서식지 18곳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부화한 올챙이가 살고 있는 산란지 2곳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산단 개발로 맹꽁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산단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멸종 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개장 첫 일주일은 무료로 개방하되 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25m 칠레인과 유아풀, 체온 유지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자유수영으로만 운영되며 10월 회원 모집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다운 요양원에서 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449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광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9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M 종합건설에서 건축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734-77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으뜸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2-20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NC 화장품에서 생산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611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수테이프에서 출고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62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